시사키 3부 시작합니다. 지난 여름 내내 논란이 됐던 KB금융 사태 여러분 기억하시죠? 결국은 이명록 KB금융지주 회장 또 이건호 은행장 모두 물러났고 지금 두 자리 모두 공석 상태입니다. 지금 인선 작업 진행 중이고요. 이게 다 관치금융 때문이다 이런 지적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정말 이번만큼은 제대로 된 인사가 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그래서 오늘 3부에 이 전국 금융노조의 김문호 위원장 모셔서 이 금융권의 낙하산 인사 문제 또 금융지주 회사 문제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저희 그 보도를 여름 내내 보긴 봤는데요. 많은 청취자분들이 KB, 그 옛날 국민은행 아닙니까? 예. 그 은행장만 있으면 되지 무슨 지주회사 회장이 있고 둘이 또 왜 싸우지? 좀 의아해하신 분들이 있어서 먼저 그것부터 좀 설명해 주세요. 그게 이제 2000년 전까지는 없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IMF 사태가 터지면서 우리나라 금융권에 이제 중대한 위기가 닥치다 보니까 여러 은행 막 문 닫고 그랬잖아요. 예. 통폐합되고 그렇죠. 퇴출되고 하는 그런 아픔을 겪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가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을 글로벌화시키고 선진화시킨다는 방편으로 은행, 증권, 보험 등 이렇게 회사별로 있었던 것 갖다가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하고 수익성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것을 흔히 하나의 사령탑을 둬야겠다. 그래서 이 사령탑 역할로 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를 설립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주회사 회장은 은행, 보험, 증권 등등을 다 거느리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은행장보다는 확실히 세네요. 그렇죠. 더 높은 자리고. 예. 맞죠? 예, 실제로 그 지주회사 밑에는 은행, 증권, 보험 등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형식상으로는 거의 모든 권한을 지주회장이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장, 그 증권사 사장, 보험사 사장은 실제로는 그렇게 강력한 권한이 없습니다. 지주회사에서 다 정해준 것을 그냥 실행하는 어떻게 보면 좀 표현이 그럴지 모르지만 행동대장? 그래요. 이런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상황입니다. 특히 이 과거에 그 KB금융의 그 어윤대 회장이 있을 때 보면 회장이 회장 겸 은행장 겸 보험사 사장 겸 증권사 사장을 혼자 다 합니다. 그런 적도 있었습니까? 그 은행장은 저희들이 우스갯소리로 지점장이다. 증권사 사장도 역시 지점장 정도다. 그러니까 실제로 은행장 사장을 겸직한 건 아니고. 겸직은 아니지만 그 정도의 권한을 행사했다. 그렇죠. 모든 정권을 다 휘둘러 버립니다. 또 이제 실제로는 그 인사권을 다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요. 그다음 업무 승인권을 다 갖고 있다 보니까. 지주회사에서. 실제 나타나는 행동은 제도적 권한을 넘어서서 그냥 무소불위의 그냥 그 권력을 휘두르는 그러니까 은행장의 역할까지도 다 하는 겁니다. 그럼 은행장 증권회사 사장 선임권은 누가 갖고 있어요? 그거는 형식상으로는 은행장의 경우는 행장 추천 선출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거는 은행 안에 구성이 되어 있겠죠? 그 행장 선출위원회에서 거기서 이제 그 다양한 직종을 대표하는 분들이 모여서 행장을 선출하는 제도상으로 보면 참 민주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지주회사 회장이 막강한 사람일 경우에는 사실상 회장의 의중대로 다 되고요. 그래요. 이제 더 나아가서는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 자꾸 관치 낙하산 논란이 붙는 것이 이 회장을 넘는 보이지 않는 손의 권력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고요. 그럼 지주회사 회장의 선임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회장 선출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 회장 선출위원회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한 9명 또는 9명에서 10 몇 명 정도 사이에 회장 선출위원회에서 이 회장을 선출합니다. 그 회장 추천위원회가 있는데 이 회장 추천위원회에서 회장 후보가 될 사람들을 서류 심사를 하고 면접을 해서 그 회장 후보로서 적격한 사람을 뽑습니다. 뽑아요. 뽑아서 이제 그거를 이사회에 올려요? 형식상으로 금융위 쪽으로 보냅니다. 금융위원회로. 금융위원회로 정부로. 그래서 그럼 금융위원회에서 그 적격금 심사를 해가지고 별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대로 오케이를 해줍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그런 이제 절차를 지켜가기 위해서 이사회에서 이제 뭐 그걸 회의를 해서 그걸 서명을 하고 금융위로 보내고 이런 정도 절차만 합니다. 그럼 그 추천위원회는 회장 선출위원회도 그렇고 예. 뭐 행장 뭐 추천위원회도 그렇고 예. 그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해요? 누가 구성하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입니다. 이게. 예. 이게 뭐 회장 입맛대로 그래요? 사실상 구성이 됩니다. 회장이 자기 입맛대로 회장 추천위원회 구성한다고요? 예, 예. 그럼 계속 자기가 연임할 수 있는 거네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경우가 바로 신한은행 예. 나흥천 회장이 장기 연임이 가능했던 거고요. 예. 그 하나금융의 그 김승희 회장이 장기 연임이 가능했던. 몇 년씩 했죠? 글쎄요, 나흥천 회장 같은 경우는 아마 행장, 회장 다 해서 한 15년 이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15년 이상을 하고 뭐 김승효 회장도 뭐 거의 그런 정도 하고요. 그렇군요. 그런데 그렇게 회장이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회장 선출위원회 구성해서 연임도 하고 그러는데 예. 그런데 정부가 저 사람 너무 오래 했으니 바꿔야 되겠다 예. 싶으면 정부가 이제 끼어들어서 선출위원회를 바꿀 수 있는 겁니까? 선출위원회는 안 바꾸는데요. 예. 정부가 마음 먹으면요. 예. 자기들이 원하는 후보자를 바꾸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 회추위나 우리가 회장 추천위원회를 회추위라 그러고 예. 행장 추천위원회를 행추위라 그러는데 예. 이 구성원들이 다 또 정부에 잘 보여야 됩니다. 왜요? 여기는 뭐 교수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다양하게 구성이 되는데 예. 이분들이 정부로부터 프로젝트 용역들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각종 정부 위원회 위원들로 여러 가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가운데 이게 선임된다 이거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뒤에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작용하면서 압력을 가하면 앞으로 본인의 여러 가지 일과 관련해서 얘기를 안 들어줄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구조입니다. 소유 구조나 지배 구조 면에서는 정부가 지분 갖고 있는 것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의 뭐 없는 상태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회장, 행장 선임에 그만큼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게 가능하죠? 사실은 어떤 하나의 회사라고 하면 소유 구조에 따라서 지분을 많이 가진 사람들의 입김대로 회장, 행장이 뽑히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이사회 중심으로 해서 선임권을 갖는 게 또 올바른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왜 제도가 이래요? 근데 대한민국에는 제도상으로는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행추위, 회추위 다 제도가 돼 있습니다. 또 중간에 제도상으로는 이사회도 거치도록 돼 있고. 예. 그리고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승인을 내도록 돼 있고 다 대도는 돼 있지만 대한민국은 솔직히 아시다시피 청와대 권력이 너무 셉니다. 보이지 않는 이 손에 이 힘이 너무 막강한 무소불의 그 권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런 제도적인 것을 다 뛰어넘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뭔가 조금이라도 삐걱거리면은 또 금방 교체하고. 조금만 삐걱거리면 거의 다 청와대 의중이다 이런 거예요. 지금 뭐 그 회장, 행장들 가운데 그런 낙하산이 아닌 경우가 정말 없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신한금융은 자체에서 대부분이 올라갑니다. 신한금융은. 그리고 한 번 회장이나 행장이 되면 상당 기간을 연임을 하거나 유임을 하면서 계속 갑니다. 근데 거기 빼놓고는 거의 대부분이 뭐 예외 없을 정도로 다 낙하산이었다. 내려옵니다. 네. 이번 논란이 된 KB 경무는 이명록 회장, 이건호 은행장 두 사람 출신이 어떤 분들이고 두 분 다 낙하산으로 분류하세요? 어떻게 분류하세요? 아시겠지만 이 두 분은 전형적인 낙하산 인물들입니다. 이명록 회장은 저희가 모피아라고 하는 흔히 재경부 출신이고 이건호 행장은 한국금융연구원 출신입니다. 그 경력을 쭉 살펴보면 금융실물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입니다. 뭐 금융연구원 연구원이 연구하시는 분이지 금융실물에 대한 그 시스템과 은행 경영, 금융 지주에 대한 경영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한 분은 연구자 출신이고 한 분은 관료 출신이다 이거죠. 그리고 이 두 분이 선임될 때 물론 형식적으로 회추위와 행추위를 거쳤지만 당시 언론에 보면은 금융위 최고위 관료들이 거의 공개적 지지를 할 정도의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것이 언론을 통해서 다 나왔었습니다. 아주 금융위 최고위 관료가 그런 행추위나 해추위에 거의 압박을 거의 뭐 공개적 수준으로까지 그렇게 했고 그분들이 거명했던 대로 그대로 됐습니다.
그런데 왜 두 분이 이렇게 싸우죠? 왜 싸웠죠? 지금 표면상 나타난 거는 KB은행의 예. 주 전산 시스템 교체. 예. 그에 관해서 지주회사 회장이 특정한 전산 시스템으로 교체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 예. 뭐 그래서 지금 검찰 수사도 뭐 지금 진행 중인 상태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까 김문호 위원장 말씀에 의하면은 그게 그 KB은행장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네요. 지주회사가 그만큼 권한을 갖고 있다면. 그럼 부당한 압력이 또 아니라고도 볼 수 있네요. 그동안의 관행에 비춰보면. 이 건은 이 KB 회장 행장의 경영권 분쟁은 직접적인 촉발 원인은 주전산기 교체 문제로 벌어진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주전산기 교체를 올해 초에 KB금융지주 이사회에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상임감사가 이 이사회 결정 과정에서 자료와 사실관계에 조작이 있었다는 내부 보고서를 만들어서 맞아요. 행장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건이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도 전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합법적인 형식은 빌어서 결정을 했지만 거기에 제출했던 자료가 잘못됐다는 거 조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분쟁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회장과 행장은 나는 잘못한 게 없다. 합법적으로 다 한 것이다. 행장은 밑에 금융지주사의 IT 전무 이런 사람들과 다 결탁이 돼서 회장하고 같이 이 보고서를 다 조작을 했던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싸움이 붙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직접적인 촉발 원인은 이거였고요. 배경은 뭐예요, 그러니까? 아니 금융권에는 광범위하게 지주회장과 행장 간에 끊임없는 경영권 다툼이 벌어집니다. 아니 제도상으로는 지주회장한테 거의 모든 정권이 가 있다면서요. 그렇게 돼 있지만 근데 행장이 막 버텨요? 그런 경우가 종종 벌어집니다. 실제는 금융지주회사의 비중 속에서 은행 비중이 거의 80%를 육박합니다. 하긴 그렇죠. 증권보험 이런 건 좀 약하니까. 그러니까 은행장 입장에서 보면 아니 내가 돈 다 벌어서 내가 금융지주도 다 먹여 살리고 모든 걸 우리가 다 하는데 왜 니들이 일방적으로 의사결정하고 내 의견은 묵살하고 니들이 다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거야. 그렇겠네요. 이거는 부당하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서로 선임됐을 때 처음에는 사이좋은 것 같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꼭 싸워요.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서로 네가 왕이냐 내가 왕이냐 놓고 싸움이 벌어지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볼상사나운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그게 과거에 신한금융에서도 나흥찬 회장과 신상훈 사장 간의 싸움이 벌어졌었고요. 우리금융에서 이팔성 회장과 지금 현재 이순호 행장 간에도 극단의 그 반목이 뭐 외부적으로 언론에까지 막 표출되고 막 하는 상황이니까요. 경우에 따라서는 회장이 이기고 경우에 따라서는 행장이 이기는군요. 그렇습니다. 이번엔 둘 다 진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럼? 둘 다 뭐 완전히 완패했죠. 회장도 이 주전산기 관련한 그 조작 사건의 의혹에서 아직 자유롭지 못하고요. 수사를 받아야 되죠. 행장도 너무 극심한 경영권 분쟁을 초래하다가 더군다나 아시겠지만 금감원의 경징계를 받고 나서 두 분이 템플스테이 가서 방배정을 놓고 싸워버리지 않았습니까? 누가 이루실 거냐 이걸로? 회장은 혼자 독방을 쓰고 행장 증권사 사장들은 다 한 방에 몰아넣고 하니까 행장이 화가 났습니다. 왜 너만 혼자 따로 쓰고 우리는 네 똘만이냐 왜 함께 몰아넣느냐. 그래서 템플스테이를 하다 말고 중단하고 서울로 돌아버렸습니다. 참 갈 때까지 갔군요. 그것이 언론에다 보도되면서 이건 정말 창피해도 너무 창피하고 낯뜨거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둘 다 그래서 결국은 그만둘 수밖에 없는. 그것이 언론에다 보도되고 하니까. 특히 이명록 회장은 막 버틸 대로 버티려고 했는데 결국 못 버티는. 네네. 그리고 이제 두 사람 다 아무튼 요 조작 등등에 관해서는 수사 다 받아서 결과가 나와봐야 아는 거죠. 잘잘못이 어디 있는지는. 그건 따져야 할 문제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배경은 항상 있어온 관치금융. 그 안에서의 힘겨루기. 맞습니다. 이게 또 한 번 터진 거다. 그 얘기군요. 자, 이제 대책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당장 이 KB금융권 어떻게 해야 하고 좀 구조적으로는 어떻게 뭘 바꿔야 됩니까? 사실은 제일 먼저는 금융지주회사 체제가 우리나라에 맞는가부터를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됩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금융지주회사 13년 이래도 괜찮은가. 지금 제도적 검토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지주회사 내의 은행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주회사 제도가 우리나라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주회사가 수익성이나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요. 또 금융감독 체계라든가 금융정책도 업권별 정책을 갖고 있지 예. 이런 종합적인 제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은행권 비중이 너무 높다면 이러한 자꾸 분쟁의 소지가 되고 효율적이지 못하고 낭비적이고 리스크 관리도 못하는 금융제주회사 제도는 저는 개인적으로 폐지돼야 된다고 제도 생각합니다. 자체를 폐지한다. 예. 그럼 은행, 증권, 보험 사이의 어떤 협업 시스템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기업은행 같은 사례를 보면 예. 지주회사가 아니고 예. 기업은행을 중심으로 하는 자회사 체제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도 다들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수익을 많이 내면서 잘 운영이 됩니다. 예. 거의 경영권 분쟁도 발생하지가 않고요. 현실을 감안해서 예. 비중이 절대적인 은행 중심으로 예. 그 밑에 자회사 시스템으로 가면 된다. 예. 그 얘기군요. 예. 외국은 대부분 다 지주회사로 가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금융 선진국이라고 하는 곳은? 외국도 이런 식의 지주회사는 아닙니다. 외국의 예. 경우는 예. 그 업권별 지주회사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업권별로 예. 은행은 은행끼리 이런 예. 식으로. 네. 그래서 은행지주, 보험지주, 금융투자지주 등 업권별 지주회사 체제로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주회사 체제 자체를 한번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보자. 그건 이제 문제 제기를 해 주셨고요. 그리고 뭐 이걸 재검토해서 없앤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은행장 또 낙하산되고 이러면 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 인사 관행을 좀 바꿀 수 있는 무슨 방법은 없을까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청와대의 의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보이지 않는 손의 기능을 예. 좀 거기서 완전히 손을 떼야 됩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고요. 예. 두 번째는 현재 회장 행장을 분리를 시키는데 일단 지주회사 체제가 있는 상황에서는 은행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 경영권 분란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회장 행장을 겸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분쟁을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지주회사 제도를 없애기 전까지는 겸직을 원칙으로 하자. 그리고 사회이사 제도를 포함한 이사회 구성이 너무 일방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이것을 공익대표 3분의 1, 직원대표 3분의 1, 그다음에 주주채권자 대표 3분의 1 이런 정도로 구성을 해주면 어느 일방의 생각에 의해서 맹목적적으로 복종하고 거수기 역할을 하는 이러한 이사회 제도는 안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도 사회이사 제도 같은 건 다 있긴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기능을 못한다 이거죠. 한마디로. 완벽한 거수기입니다. 근데 지금 내신 대안 가운데 공익대표 3분의 1, 직원대표 3분의 1, 주주채권자 3분의 1 그러면 주주 쪽의 포션이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뭐 그런 거야. 적절하게 좀 비율을 바꿀 수도 있죠. 조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어쨌든 이건 좀 서로 협의해서 제대로 된 이사진을 구성해서 거기가 정권을 줄 수 있게끔 하자. 그 얘기로군요. 그리고 행장추천위원회, 회장추천위원회 마찬가지로 그 구성원을 이런 조금 전에 얘기한 공익대표, 직원대표, 주주채권자 대표들이 균형 잡히게 구성이 돼서 행추위나 회추위가 구성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행추위나 회추위 구성 권한을 이사회에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는 회추위의 구성 권한 자체가 그냥 회장한테 있다면서요. 근데 형식은 이사회에 있습니다. 형식은 이사회에 있는데. 근데 다 거수기니까요. 이사진 구성 자체가 문제가 있으니까. 정말 그렇게 되려면 청와대가 이렇게 하는 거를 용인해 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청와대가 이사회 구성을 이렇게 바꾸자라는 걸 용인해 줘야 되겠군요. 청와대가 그런 의지를 가지고 금융당국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시스템을 정말 투명하게 유지될 수 있고 자율경영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면 되거든요. 그럼 그것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해서 시스템을 개선하면 됩니다. 뭐 시간은 별로 없고 마지막 질문이지만 좀 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게 IMF 이후에 우리 금융 경쟁력 별로 늘어나지 않았다. 외국에 비해서 우리는 형편없는 수준이다. 이런 분석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 금융노조 위원장으로서도 아마 자성의 어떤 목소리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문제, 즉 경쟁력을 키우지 못하는 핵심에도 바로 이런 게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핵심에 이런 게 있는 것이 아니고 저는 처음부터
처음부터 끝까지는 제1 원인이고 마지막 원인이라고 봅니다. 금융을 잘 알지 못하는 낙하산 인사들이 이 선임이 돼서 자기 임기 동안에 가시적인 보여주기식 그러한 것들만 하고 정말 보여주기식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M&A 하고 막 이런 거 말이죠. 그렇죠. 뭐 그 주로 하는 것들이 뭐 M&A 하고 덩치 키우기 네, 덩치 키우기하고 전산기 교체하고 또 맨날 뭐 이런 로고 바꾸고요. CI 바꾸고 온 그런 거 합니다. 실제로 금융산업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이 CEO들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리스크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익성 관리를 잘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 바탕 위에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그다음에 국가기관산업,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정말 효율적으로 잘하도록 모든 관심을 거기에 쏟고 그 일에 총력 매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은행이 제대로 금융산업이 국민과 국가를 위한 그렇죠. 윤활유의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혈맥의 역할을 하고. 그게 바로 길게 보고 기본에 충실한 거군요. 그런데 이 CEO들은 전부 다 낙하산으로 와서 단기 성과 위주, 보여주기식 온 그런 것만 하고 분사, 통합 이런 데만 관심 갖고 있고 그러니 서민과 중소기업 미래 전략 산업에 대한 그 관점은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후진적인 금융 국가로 우리나라가 전락해버린 겁니다. 이제라도 조금씩 바뀌어갈 수 있을지 좀 일단 KB 사태 어떤 회장 어떤 행장이 선임되는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융노조의 김문호 위원장 함께 만났습니다.